네, 백석고등학교 세계사 첫 번째 거꾸로 영상입니다. 디딤 영상입니다. 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교과서 16페이지의 내용을 볼 거고요.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인류의 출현이라 함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기원을 찾는다, 언제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선사문화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뒤에 나오는 청동기와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4대 문명 시작할 때도 얘기할 건데, 여기 말뜻 그대로 선사라는 건 역사 이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라 함은 무엇을 사용하지 못한 시기,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 시기. 왜?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는 기록이 아니라 유물 혹은 유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선사시대, 선사문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둬야 할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인류의 이름, 종류와 그리고 그 순서. 그래서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마지막으로 현생 인류의 조상,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까지 이 순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시기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 순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아서 이 각각의 인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인류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뭐겠습니까? 일단 최초의 인류라는 거, 어디에서 발견된, 어디에서 제일 처음 출현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초라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의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 발전의 수준이 높지 않고, 그래서 이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오랜 시간 겪어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고픔과 기아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최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은 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 하는 좀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네,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 완전하게 직립보행은 아니나, 근데 이제 인류라고 하면 일단은 네 발로 걷다가 앞발을 땅에서 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앞발을 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완전한 직립보행은 아니나 두 발로 걷고 간단한 무엇을 사용했다? 도구 동그라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이제 점점 진화하는 거야. 머리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점점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현생 인류의 모습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이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했고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 약 40만 년 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주로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났고, 여기 나오면 이제 신체 구조, 뇌 용량이 현생 인류와 굉장히 흡사하다. 그리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지녔고 그 위에 꽃을 놓은 흔적을 보아 종교적 감정을 지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그 매장한 사람 그 시체 위에다가 꽃을 놓은 거지. 그 꽃을 놓은 것을 보아 이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무엇을 하는 풍습과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장례식을 하는 풍습과 비슷한 풍습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뼈가 발견된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무덤이 있었어. 뭐 어떻게 무덤을 발굴했던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시체에 뼈를 발굴했는데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가슴께에서 요 가슴 있는 데서 가루 같은 것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어? 조사를 했지. 연구를 했지. 그랬더니 이 가루가 무엇으로 밝혀져? 꽃가루인 것으로 밝혀져. 그러면 이제 뒤에 훗날에 이것을 발견하고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을 기리기 위하여 요렇게 가슴께에 꽃을 놓아주었구나, 던져주었구나 라는 추측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이 된 거죠. 연구와 그리고 추측을 통하여. 자, 마지막으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처음 등장하여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퍼져나갔다는 거. 이들은 세계 각지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이러한 다양한 인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것으로는 유럽의 크로마뇽인과 중국의 상동인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크로마뇽인, 상동인은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 화석 인류, 그러니까 뼈가 발견됐는데 그 뼈의 형질을 조사해보니 무엇과 같더라?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가진 그 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뭐라고 부르냐면 화석, 썩지 않은 뼈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자?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은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거니까 잘 보면 되고요. 요 밑에 내용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풀어보면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지역은 아까 어디였지? 최초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으나 일반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 어디였어? 아프리카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근데 뒤로 넘어가면 뭐 나온다고? 구석기와 신석기.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사문화의 발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거, 선사는 먼저 선자에 역사 사자를 쓰는데 여기에서 역사 이전의 시대란 무슨 시대다?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활 모습은 이때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남겨진 유물 혹은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석기, 신석기의 내용은 한국사 내용이랑 사실 거의 비슷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내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1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이제 너네가 여기서 키워드를 중요한 단어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구석기인들은 돌을 자연스럽게 깨뜨려 만든 무엇을?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뗀석기를 가지고 식물의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였고, 캐서 먹었다는 뜻이지, 채집하였고, 그리고 간단한 화살과 낚시 도구로 짐승도 잡고 물고기도 잡았다. 구석기인들은 주로 동굴에서 살면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생활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 낚시도 해. 강가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주변에 숲속 들어가가지고 동물들도 사냥해서 먹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 그리고 나무에는 열매도 따먹고 뿌리도 캐먹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먹다가 이렇게 이제 많은 좀 사람들이 모여 살 거 아니야. 또 살기가 좋은 곳은 먹을 것이 많은 곳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먹을 것이 점차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야.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했어? 자, 그래, 이번 생은 즐거웠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이동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동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공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숲속에 살면서 동굴에서 주거를 하는 거죠. 이미 좀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동굴에서 사는 거다. 이들은 언어와 도구와 불도 사용하고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점차 진화하며 문화를 발달시켰다. 예컨대 호모사피엔스의 한 종류인 크로마뇽인은 다산과 풍요. 다산과 풍요. 다산은 얘들아 뭐야? 다산. 출산을 많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풍요는 뭐 출산을 많이 해서 자식들이 많아도 우리가 풍요롭다고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풍요는 뭘 말하는 거야? 그냥 먹을 게 많은 거. 아직 농사가 시작 안 됐지? 이때는 뭐 사냥이 잘 되거나 낚시가 잘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무에 열매가 먹을 것이 많이 달려 있거나 하는 그런 풍요. 그 다음에 사냥의 성공. 같은 것을 기원하며 다산을 기원하며 풍만한 여인상을 조각하기도 하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양한 동굴 벽화를 남기기도 했다. 누가? 크로마뇽이니. 이 크로마뇽은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인 무엇의 일종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다양한 호모사피엔스야 그냥. 이 호모사피엔스인데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 나오는 얘들 보이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정말 그냥 딱 봐도 무엇의 상징이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지.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 그 다음에 허벅지, 배와 같은 곳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현됐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산과 풍요를 보여주는 상징이니까 여성의 이러한 신체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라스코, 프랑스 라스코 지역에 있는 동굴벽화를 통해서 이 생생한 모습을 묘사했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왜 그렸대? 아까 위에 나왔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직은 얘들아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거든. 날씨가 추워. 그래서 몸집이 큰 동물들이 적응하며 사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가죽이 두꺼운 이러한 동물들은 인간이 한두 명 달라붙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사냥을 해야 그것도 막 매일 나간다고 해서 매일 사냥이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좀 맨날 배가 고프고 사냥은 나가는데 소득은 없고 근데 밤에 이제 식구들 밥은 먹어야겠고 근데 이제 오늘 눈앞에 본 그 사슴을 혹은 그 소를 잡기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굶진 않을 텐데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벽화를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뭐 구석기인들의 거주지 이런 것들이 있다.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동굴보다 조금 협소해 바위 그늘 밑에 살거나 혹은 강가에 막집을 짓고 무리지어 살았다. 동물의 위협이 있어. 사냥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아니면 내 식구들만 모여서 살 수는 없다는 거지. 무리지어 살았고 그리고 동굴과 바위 그늘과 막집을 애서 죽어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오래 살 게 아니라 우리는 금방 뭐 할 거기 때문에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의 식량 보급 수단 혹은 우리의 식량 생산 수단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을 따먹고 캐먹고 그 다음에 짐승을 사냥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 근데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떨어져 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동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거지를 공들여 지을 필요 없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리지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도의 뗀석기로 여기 보면 주먹도끼, 글개, 집게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요. 아까 얘기했어.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야. 그런데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 시기를 다른 말로 간빙기,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따뜻한 시기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따뜻한 시기, 간빙기. 이에 식물 분포가 변하고 사슴, 멧돼지 등 작은 짐승, 날씨가 따뜻해졌잖아. 두꺼운 가죽, 큰 몸집, 살기에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패류와 같은 것들이 번성하였다. 인류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구를 변화시켜 이제는 좀 투박하고 거칠게 만든 뗀석기보다는 조금 더 돌을 갈아서 정교하게 만든 무엇이 더 변화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가 쉽다? 간석기가 더
변화한 자연 환경에는 적합한 도구이다. 그러면서 토기도 만들고 식량을 저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다. 한국사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사실 여기 주먹토끼 긁게 찢게 여기 거주지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다른 거라면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지역의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보면 사실 이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죠. 주먹도끼, 긁게, 찔게 정도를 적으면 되고 뭐 자료를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빙기가 끝나고 자연환경은 어떻게 변했고 그러한 변화에 인류는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이걸 읽어보면서 스스로 한 번 더 왼쪽에 교과서 내용을 더 보는 거야. 읽어보는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 녹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쭉 따라와도 되지만 본인이 이해하면서 정지시켜가면서 봐도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 관련된 어떤 유물들, 유적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라스코 동굴벽화가 있었다면 여기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 뭐가 나와요? 타실리나제르 벽화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무엇을 소를 가축으로 키웠다. 여기에 뭐가 나와? 또 농사 짓는 모습이 보인대. 얘들아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가 없지.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야. 그 다음에 뭐 터키에 있는 신석기 시대 주거 유적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 유적을 통해서 신석기 때 사람들이 어디에 촌락에 차탈위 그 주거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요렇게 집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때의 다양한 도구들로 여기 보면 돌도끼, 돌랏, 그 다음에 그냥 봐도 뭐야 얘들아 뼈, 바늘,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토기, 그리고 갈판과 갈돌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그리고 또 하나 뭐 나오냐면 이 스톤헨지라고 해서 거석 문화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용도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혹은 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종교의식이나 천문 관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스톤헨지가 전부 다 뭐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것을 좀 찾아보자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도 거석, 이 거는 완전 크다. 큰 돌 문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거석 문화도 신석기 후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를 배울 때는 청동기 시대의 계급이 등장했다고 우리가 배우는데 세계사를 배울 때는 그 어떤 일정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신석기 후기 시대에 이미 계급이 나타난 지역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일단